자, 반갑습니다. 주간은 오랜만에 심플업 잘 잡고, 캐럿 전성현이가 뭐 아무것도 못 해주고, 삼성은 언더가 맞아요. 변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좀, 사연타 갈 감은 아니었는데, 근데, 좀 캐럿 경기를, 그런데, 그렇다고 일반성을 갈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 알아서 가시는 거지. 아침 어제 뭐 캐럿 일반성 물어보신 분도 있던데, 일단 뭐 캐럿 일반성을 갈 수는 없잖아.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3년차 똥골패 뭐 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그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사탄 안 씌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알겠죠? 인생은 캐럿 일반성이 아니다. 뭐다? 캐럿 마이너스이다. 형도 벌써 팬이 된 거야. 88형님.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방장 거의 뉘앙스를 이제 다 읽어버리네. 형도 뭐 거의 뭐 이제 뭐 방장 빠두리 수준이가. 굿. 맞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오늘 뭐 많이 걸려있는데, 필요 없는 놈도 있고, 필요한 놈도 있어요. 자, 필라 올랜도다. 요거를 받아서 여러분이 좀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형들아, 이거 가장 가야 될 만한 거. 만약 어제 갔었어도 가장 갔었어야 될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물론 엔비디를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 짱줄스럽게 나와주고 있는 경기 내용이 있어요. 뭐죠? 오바죠. 그리고 올랜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경기력이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오바 언더를 찍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까고 얘기했을 때 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마도 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물론 뭐 엔비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봐야겠지만은, 나도 일단 오바적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필라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그냥 좋은 거밖에 없어요. 요키치 상대로 또 숙명의 라이벌인데 뭐 47점씩 뽑아낸다든지, 리바운드도 뭐 20개씩 뽑아낸다든지, 그다음 뭐 블록이라든지, 또 이제 뭐 스틸적인 부분들도 수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랜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츠 바그너가, 프란치의 형인 모리츠 바그너가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구간에서 아무래도 갭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이 방케로라는 친구가 지금 그 바그너라든지, 웬데카터라든지, 이 볼볼이라든지, 요런 애들, 갈수록 기대가 되는 이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30에서 뭐 바뀌지 않는다면은, 다득점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빅맨적인 부분이, 이건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필라의 오바가 지금 사실상 거의 장줄에 가까울 정도로 다득점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랜도도 일단은 지금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대가 되는, 어찌 보면 오클라호마는 지금 선수도 없는 입장인데, 근데 뭔가 120몇 대 나와주고, 또 뭐 골수 상대로 저렇게 잡아놨죠, 그죠? 그래서 나는 다득점적인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가장 좀 길쭉하고 큰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안 밀려요. 맞죠? 난 전체 팀 중에서 올랜도도 엄청나게 큰 편이잖아. 주전 이 라인업 사이즈 차이를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재미를 보고 있는. 어쨌든 농구는 물론 뭐 심장이다 이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갭 차이가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올랜도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득점을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건 엔비디에 나오냐, 출전 유무에 따라서 이제 뭐 마인을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게 되느냐, 요 정도 볼 수 있는 거고, 안 나오게 된다면 올랜도 프렌 쪽으로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공통적으로 볼 거는 다득점인 부분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맞는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는 해외 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저는 배당, 이렇게 보고 이런 건 알지만, 막 그거 이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마지막에 하기는 합니다. 되게 막 크게 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정도는 하지, 막 이것 때문에 막 거기 관여하고 싶은 이런 스타일의 배팅 방식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잡아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이나 아프리카 보시는 형님들, 저는 이 배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내는 편이고. 자, 브루클린하고 레이커스다. 시몬스는 내 기준에서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시몬스 나오는 거 좋아요? 안 나오는 게 브루클린이 만을 하려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뭐 존나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만을 보겠죠. 만을 보겠지.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실제로 레이커스를 결과를 내서 가서 좋은 적이 없어요. 지금 하치무라가 왔고, 그 다음 데이비스가 왔어. 그래서 그때는 또 했어. 근데 또 다시 데이비스 안 나와. 그러면은 다 나와도 이게 갈까 말까 아리까리한데 갈 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마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듀란트가 빠져 있을 때, 지금 괜찮긴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빙이 슈퍼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방에 뭐 딥스리도 막 인상적인 플레이도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자기가 왜 동부 올스타 스타터인지 또 증명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클랜스턴이라든지 오닐이라든지 요런 잔잔바리급들이 있잖아. 요런 애들이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마인의 부분에서 뭐 디펜스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분위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보고 그다음 뱀 시몬스는 솔직히 안 나와주는 게 브루클린한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는 이제 역대급 이제 오심의 희생양이 돼서 이제 뭐 보산한테 졌는데 물론 이제 키포인트는 데이비스하고 이제 하치무라하고 로니 워커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제임스, 이 닉다리 제임스의 50점이나 40점의 부분이 롤이 더 컸었고 그래서 나는 또 거기다 르브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르브론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 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은 르브론이 역할이 상당히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또 이제 르브론이 안 빠지는 부분들, 그다음 데이비스 빠지는 부분이라면 메리트가 다시 한번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다. 나도 쉽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경기 보면은 클리퍼스 경기도 그냥 넘어갈 경기들을 레이커스 르브론이 몇 점, 50점씩 48점씩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들, 요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어봤자 데이비스, 하치무라, 로니어커 있지만은 각자 도는 모습이고 결국 꼬북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줄 거는 필요한 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팀이 돌아가니까. 물론 두 자리 득점을 하긴 했어요. 데이비스라든지 하치무라라든지 로노 워커라든지 다 벤치로 시작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은 오늘 같은 경기에 르브론 제임스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봐. 슈레더를 데리고 왔잖아 올해. 슈레더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슈레더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슈레더를 되게 높게 봤고 이제 조금 웨스트브룩하고 르브론의 그런 좀 부분들을 상호 보완전을 좀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3점적인 게 없는 것도 레이커스를 갈 수가 없는 거고 리브스 이런 애들한테 맡기고 3점 성공률이 많이 낮죠. 얼리 오펜스는 높아요. 레이커스. 그래서 오버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속공 비중은 전체 이렇게 지표로 봤을 때 높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오버 보려고 하는 거고 레이커스는 갈 게 별로 없습니다. 데이비스가 나와도 고민을 좀 해보는 편인데 요거는 브루클린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 너무 뻔하지 않을까.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니하고 세크. 일단 고베어 나온다고 볼게요. 요렇게 측정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나온다고 봐도 세크라멘토 볼게요. 한 번 믿음을 못 준 팀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최근에 미네소타 보면은 언더 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이 경기 언더 갈 수 있을까요? 나 이제 배낭 메리트가 비슷하니까 세크를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거고 미네소타가 최근에 했던 거 압니다. 이긴 경기도 있고 이게 뭐 리벤지 매치라는 것도 알겠지만은 못 가요. 저는 저득점이나 240 적혀 있죠. 그리고 미네가 이긴다면 언더로 나와가지고 저번처럼 막 235에 걸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야.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앤서니 에드워즈가 가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오랜만에 기복 없는 3점슛 4개 꽂고 25득점 했습니다. 나는 그게 오래 간다 생각 안 합니다. 질 수도 있고 경기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 내용이 내 머릿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팀은 나는 안 갑니다. 리턴 매치고 지랄이고 안 간다고요. 그리고 언더 영상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왜? 러셀이 올해 기복이 많아요. 작년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고배어가 없어도 꾸준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하다 보거든. 미네 볼 잘 도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감독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미네소타 감독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세크 보는 거고, 지금 또 사회권 팀들한테 지금 추격을 자꾸 허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세크를 못 가는 거는 지난 경기 때 허터라든지 반스라든지 요런 애들이 3점을 11개 던져갖고 8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벤치 자원도 좀 아쉽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경기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이슈가 문의만 된 건 봐도 내가 알기로는 10건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팀을 떠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언더 보고, 저번에 봤던 그대로, 저번 미네 언더 가서 먹었었는데, 230 그때도 온갖 기준점 바뀌어갖고 막 그랬었는데, 언더나, 그래도 세크 쪽으로 찍어줘야 되는 경기지, 최근 몇 경기 조금 이겨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다가가는 요런 모습 때문에 저는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세크도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크가 올해 괜찮은 이유가 그 연패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기력이 다음 안 됐으면은 다음에 가는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나아지고 있고 위에권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야. 난 그걸 좀 높게 본다 이 말이야. 그게 안 됐으면은 이 경기를 승패를 패스를 때렸겠죠. 아예. 그리고 언더를 더 가겠죠.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알겠지? 기준점이 결코 적은 기준점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언더에 그래도 세크 역의 플랜을 봐야 된다 입장이고, 미네라든지 이 레이커스가 변동되는 상황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러셀 같은 경우는 또 쇼케이스 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딴 데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지금 팀에 왜냐면 아직 트레이드 마감 기간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안 가요. 자, 다음 경기는 자, 내 같은 사람이 쓸 거다. 골스 원정 못 믿는다 손. 자, 골스 원정 승률도 안 좋고, 근데 그랬으면 똥배 맞고 또 5.5, 6.5 이렇게 받아놨겠지. 왜 이렇게 받게놨겠냐? 방장말 공감한다. 나는 골스 원정 안 간다. 배당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방장님 오바 가든지 오클 프렌 가든지 최소한 그렇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라. 저 역시도 물론 원정 홈원정 이렇게 대하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하지만은 별로 결과로서 좋지가 않았던 팀을 그냥 이걸 받고 갈 거면 다른 배당에서 좋은 걸 찾아서 그냥 배 같으면 찍겠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웬만하면 갈래 했거든. 근데 지금 오클의 상태도 아까 첫 경기부터 얘기했다. 심상치가 않거든요. 득점 대 득점으로 간다면 오클이 의외로 이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그래서 제 생각도 같습니다. 프렌을 볼 생각이고 역배를 볼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골스를 언더를 보진 않죠. 어제 236에서 240까지 바뀌었어요. 오늘은 지금 242까지 돼 있는데 그래도 다득점적인 부분 볼 거고, 커터마다 60점 페이스가 나와줘야 되는 생각이 그 이상도 나와줘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오클은 진짜 그 SGA 길저스 알렉산더밖에 없는데 멤버 똑같은데 이 득점력이 상관 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 클리블랜드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5할 승률이 되려고 해요. 존나 신기한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골스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나는 그런 걸 존나 안 좋아하지만 원정만 가면은 이 배당값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심지어 지난 경기 때 조던 풀이 감정 주체 못하는, 컨트롤 못하는 요런 부분들, 그 다음 또 마우스 피스 또 투척했다, 커리, 요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아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골스 같은 경우도 오크라고 같은 상황 아니야,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판도가 달라졌고, 설마 골스가 이기더라도 쉽사리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스가 좀 뭐 월승률을 맞추려고 해갖고 조금 이렇게 밑에 처져 있다가 좀 그런 부분 맞긴 한데 이 원정만 가면은 이 경기 내용이 압도하는 경기력을 아니에요. 감안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길 수는 있는데 이 막 이렇게 막 골수답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 가는 경기력이 몇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기 싫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갈 거면은 높아도 다득점 아니면 오크력이나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꾸님 추천 알겠죠? 감사합니다. 워싱턴 경기 패스 하냐고? 워싱턴 경기 제가 패스했나요? 아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이건 뭐 엔비드 나오는 거 보고 이건 고베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보고 벤 시몬스는 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뭔가 흐름을 끊어 먹어요. 다 공감할 거야. 그래서 벤 시몬스는 상관없이 오바 그렇다고 레이커스가 속공적인 부분들을 뭐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5위권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오버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도 다득점인 장줄은 계속 가야 된다 요런 부분들이고 요거는 언더나 세크를 가야 된다 지금 뭐 에드워즈가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 요거는 이제 오클의 접전이거나 다득점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워싱턴 다시 분석하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바로 가야 되는데 어제 또 올라가 버렸어 236에서 그래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워싱턴하고 샌안토니오다 자 이거 애매한 게 방장님 승은 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승은 해야 돼요 세난이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럼 칭찬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가을 물결표 아니 근데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방장님 웬만하면 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바도 해야 돼요. 진다고 생각은 아무리 생각이 안 들어요. 세난이 지금 일정한 성적을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켈튼 존슨, 뭐 소환, 트레 존스, 자기 까기 바빠요. 그리고 야코 포들도 여러분아 그게 있더라. 야코 포들하고 리차드슨 있지. 이 베테랑들도 지금 트레이드 이슈 안에 얘네들 걸쳐 있더라. 얘네들도 떠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이걸 별로 좀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베테랑급들이 그래도 저기 팀에 존재하면서 여기 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도 지금 나름 인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뭐 어째 될 거고 뭐 지금 야코포들이 거의 줄은 뛰잖아. 백업이 없잖아. 그럼 뭐야 야코포들 가는 거야. 딴 팀 가는 거 이런 거야. 지금 어수선한 이런 입장이야. 그리고 무슨 몇 주년 이런 경기들도 뭐 있잖아 50주년 이런 경기들도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말해야 돼 근데 오히려 좀 불안한 게 여전히 4쿼터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온다는 게 만을 혹시나 또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내용 봤을 때는 만을 그냥 해줘야 돼요 계속 그 연패 탈 때 보면 연패 탈 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한 두세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삽질거리 했기 때문에 세난도 나올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멤버 가지고 세난이 프렌을 하기에는 너무 현재가 작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승은 할 거라고 보여지고 핸디도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되고 일반승만 하면은 이 워싱턴에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다 아예 없지는 않다 요렇게 알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많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브디아라든지 그 라이트라든지 이런 애들도 벤치 자원이 좋았고 특히 뭐 리바운드적인 부분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았고 오랜만에 개포드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건 뭐 라인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분위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직각이 바쁘고 그래서 세난을 계속 웬만하면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올 거예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케이 육칠형님 감사합니다 고래 보고요 그 다음에 댈러스는 이제 돈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배팅 방법이 달라집니다 돈치치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치치 안 나오면은 뭐고 돈치치가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거 명확하잖아요 돈치치가 근데 똥배의 메리트는 없고 그건 없습니다 지난 경기 때 했습니다 D2도 애지간히 못합니다 프렌의 항타자 느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저는 다득점 볼 겁니다 이 경기 돈치치가 나오면 다득점 좀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안 나오면 디플이겠죠 나도 마에는 안 갑니다
지금 모발 승률 무너질 위기가 아니고 하고 있어야 돼요. 맨날 뭐 얘기하는 거 뭐야? 2옵션, 3옵션. 있어도 우드가 원투펀치는 먹일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딴 팀처럼 뭐 릴맥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커와 CP3 이런 느낌의 뉘앙스는 아니라고 올 시즌. 좀 더 발전을 해도 시간 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디니디 가지고 뭘 활약이 있고 하긴 한데 뭔가 이건 디니디는 약간 조율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팀 전체 이끌고 약간 리딩 보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그냥 요런 부분으로 나오면 안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돈치치 같은 경우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단 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듀런이라든지 스튜어트라든지 샤딕베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활약이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그나노 비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확실히 커리어 하이 찍은 정도로 좀 좋죠? 지난 경기 때는 좋지가 않았던 거 맞아요. 전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뭐 알렉벅스라든지 그다음 디알로라든지 이 베테랑 선수들도 이 기복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득점 양상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플랜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요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오버적인 컬러는 볼 거고 좀 티트가 많이 넣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건 이제 결장 여부에 따라서 플랜 한번 가볼 수 있느냐. 그래도 언더적인 양상은 뭐 알렉벅스라든지 디알로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댈런스가 돈치치 하나 있거나 2옵션이 3옵션이 없는 거에 비해서 득점은 평균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90점 100점 받고 이런 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득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마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번에도 1.2 받고 7.5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별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멤피스하고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멤피스는 이제 강팀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못하고 있는 거고 댈런스는 지금 5강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원투펀치 안 되고 우드가 있어도 우드가 그게 뭐냐 댈런스가 안 되면 뭐 클러치 때 막 죽이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댈런스가 작년에는 3옵션이고 2옵션적인 부분들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마인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댈런스 마인은 안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렌에 갈 건지 다득점을 선택을 할 건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혹시 마인 갈 사람 있나요? 여기서 혹시 나는 댈러스 마인을 오늘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혹시 나는 댈러스 마인을 조합에 어디다가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이 없을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랑 묶는지 궁금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 피닉스 토론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피닉스 토론토 애틀랜타 포털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0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애틀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그런 거죠. 맞죠? 근데 나는 피닉스고 토론토고 여러분한테 주구장창 뭐 드렸습니까? 오바 드렸습니까? 오바 드렸습니까? 언더 드렸습니까? 언더 드렸죠. 이거 도진 개진이야 내 기준에서는. 토론토 찍을까 물어봐. 토론토 1번, 자 피닉스 2번, 안 다득점 3번, 4번 언더, 5번 안 찍어. 자 궁금하네. 가지각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자 한번 올려봐. 나 토론토, 나 피닉스, 나 저득점, 나 안 찍어, 나 다득점. 한번 봐봐봐. 저는 일단은 이 경기 두 쪽 다 있으면 내 스타일 아시죠? 언더 볼 겁니다. 언더 볼 생각입니다. 언더 볼 생각이고 안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보면은 그래도 피닉스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토론토 프렌가고 뭐 그런 경기인데 일단 오바는 안 볼 거예요. 나는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뭐 온라인이 많이 해도 브리치스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턴오버도 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피닉스가 토론토도 득점이 막 높은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트레이드 이슈의 장이라고 쇼케이스잖아. 얘네들도 언제 개마냥 미친 개마냥 팔려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경기도 그래 보여. 약간 각자 따로 노는 맛 요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원래 하던 저득점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얘네가 뭐 오바 많이 가고 이랬던 팀은 두 팀 다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 보면서 이 지금 내려왔어요. 기준점도 그래 228에서 내려왔네. 그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토론토가 이 클러치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길 만한 경기에서 막 상대가 막 100점 넣고 이런 105점을 넣어서 막 이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 좀 없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는 언더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마음은 안 들지만은 피닉스를 기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CP3의 이 원활한 패스적인 부분들이 거기가 기대가 더 되거든요. 지금 뭐 여기에 뭐 스카티 반즈라든지 트렌트라든지 아추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딱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승패는 버릴 수도 있고 애매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피닉스 승만 가면 되겠지. 가끔은. 근데 안 가겠죠. 그래서 저득점 오바 쪽으로 언오버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바를 가시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다. 클리블랜드하고 닉스 그때도 220 잡아가지고 방장님 이게 왜 언더예요 그랬잖아. 근데 양쪽 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오바 보는 것보다 언더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하긴 해야 돼요. 요거 12시 경기인데 요까지 기다리실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0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게요. 저게도 다 나온다고 보고요. 이것도 같은 느낌이지. 승패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 그래도 애틀란타 찍을게요. 아니 풀에는 최소 찍을게. 그리고 다득점 찍어야겠죠. 혹시 내랑 생각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 혹시? 저랑 혹시 생각 다르신 분?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간 많아요. 10분이나 있어요. 혹시 나랑 생각 다른 사람? 한 개라도 다른 사람? 언더나 아니 포틀랜드나 이거는 높은 거 잡는 게 맞지. 0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베팅을 할게요. 언더는 그거 보고 얘기했겠지. 애틀란타 선수들의 외곽 슈터들이 3점 슛 성공률이 20%대니까 그렇게 본 것 같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경기 때 진 것도 분명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 오버 아닙니다. 언더입니다. 속기는. 언더 봐도 돼. 방장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더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승패는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알기로는 너키치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은 리바운드 너키치 빠지면은 리바운드 대결 바로 밀려버리거든요. 유벤크스라든지 와포드 이런 애들이 너키치 나름대로 못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대 빅맨 막 탑급 선수들한테 막 이렇게 부분이 없는데 이 유벤크스 와포드 나오면 자기들만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야. 골밑 잡아줘야 밖에서 계속 3점을 던지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는 0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포트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 포트리 막 똥배 받고 8.5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애틀란타 이건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외곽 슈터적인 부분들이 조금 뭐 보고나노비치라든지 머레이라든지 이런 애들 디안드레 헌터도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야투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형님이 또 언더 보는 것 같긴 한데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오바 잘 내는 팀인데 지금 보면 원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플랜을 짜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가 그래요. 약간 에텔 같은 경우 왜 다득점 많이 보냐면 몰아치고 영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오바를 많이 찍어주는 팀이잖아. 근데 지금 원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템포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카펠라 또 골밑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발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저도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누가 봐도 맞고 나는 결정을 하는 걸 보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10시 경기 이런 거랑 묶어서 기다렸다가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게요. 그럼 안 나온다고 포트를 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기준점이 떨어져서 언더를 더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얘네는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언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점이 최소 230m로는 못 떨어질 거예요. 포트는 계속 그렇게 기준점을 주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는 편이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보고 되는데 지금 12시 경기는 항상 4분 있어도 깜짝 결정을 내듯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감안했을 때 일단 최종적인 거는 언더적인 부분은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점 성공률 떨어지고 저기도 이제 확률로
포털 같은 경우에도 확률 떨어지는 자꾸 외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안 돼 버리면 바로 언더나는 부분들이죠. 또 뭐 사이먼스라든지 요런 자원들도 있긴 하지만 계속 일관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원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나아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배당 큰 거 가져가거나 일단 공정적인 거는 언더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준점이 조금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네소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데 너무 이제 계속 해줬던 거 있잖아. 지는 팀들이 막 뭐 득점은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해준 것 같은데 안 되는 팀들이 이제 과감하게 다시 220이나 이렇게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녹화 끝내도록